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는 여우콩이에요. 아주 오랜 옛날 우리 민족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나라로 나뉘어 살던 삼국시대가 있었어요. 오늘은 이 삼국의 영토 확장 경쟁이 매우 치열했을 때 전쟁에서 싸우다 전사한 고구려 사람인 바보 온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붕덩!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고구려 제25대 평원왕 때예요. 성문 밖 산 밑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어요. 이 집에는 온달이라는 소년이 눈먼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요. 어머니, 시장하시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밥을 얻어올게요. 아니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네가 배가 많이 고프겠구나.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온달은 성 안으로 밥을 얻으러 나갈 채비를 했어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하거라. 성 안으로 밥을 얻으러 가는 온달의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났어요. 우선 물이라도 한 바가지 마셔야겠구나. 온달은 물 한 바가지를 떠마셨어요. 물을 마시고 나자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지 않았지요. 자, 어서 성 안으로 가보자. 어머니가 얼마나 배고파 하실까? 혼자 남은 온달의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불쌍한 녀석. 내가 앞을 볼 수만 있어도 어린 것이 날마다 밥동량은 안 다닐 텐데. 온달의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어요. 온달이 성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온달을 향해 우르르 몰려왔어요. 야, 바보 온달이 나타났네. 온달, 또 밥을 얻으러 왔니? 날마다 얻어만 먹으면 어떻게 이 바보야. 아이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면서 온달을 놀려댔어요. 온달이 성 안에 나타나면 을의 아이들은 이렇게 길을 막고 놀려댔지요. 그럴 때마다 온달은 놀려대는 아이들에게 사정을 했어요. 얘들아, 비켜줘. 나는 밥을 얻으러 가야 해. 헤헤, 그냥은 길을 비켜줄 수는 없지. 그럼 그렇고 말고. 아이들은 더욱 짓궂게 온달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알았어. 다리가랑이 밑을 기어가라는 말이지? 잘하는구나. 자, 내 다리가랑이부터 지나가거라. 아이들은 온달의 앞에 다리가랑이를 벌리고 섰어요. 온달은 얼른 엎드려 아이들의 다리가랑이 밑을 기어갔지요. 아이들은 또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도 온달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빙긋이 웃음을 띨 뿐이었지요. 이런 온달의 소문은 궁궐에까지 자자했어요. 그러나 온달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 듯 그저 밥을 얻으러 다녔지요. 아주머니, 밥 좀 주세요. 그래, 그런데 반찬은 무얼 해먹니? 아주머니들은 온달을 가엾게 생각했어요. 어린 것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꼭 어머니에게 먼저 밥을 가져가요. 울보로 소문난 평강공주도 다 아는 바보 온달이라지만 참 효자네요. 바가지에 밥을 수북이 얻은 온달은 부지런히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실까? 어서 가자. 집으로 돌아온 온달은 솥에 불을 떼서 밥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밥이 데워지자 온달은 밥상을 차려 방으로 가져갔지요.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지요? 얼마나 배가 고프세요? 배가 고프기는 너도 밥을 못 먹었을 텐데. 어서 드세요, 어머니. 그래, 너도 어서 먹어라. 어머니 먼저 드세요. 온달은 밥을 떠서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어요. 눈먼 어머니는 밥을 받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온달아, 이제 난 그만 먹겠다. 너나 먹어라. 어머니, 더 드세요. 전 마을에서 얻어먹어서 조금만 먹어도 돼요. 온달은 어머니에게 밥을 드리고 나자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궁 안에 평강이라는 울보공주가 있대요. 뭐? 울보공주? 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으엉하고 울기만 한대요. 온달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어머니는 온달의 이야기를 듣고 입가에 웃음을 띄었어요. 온달아, 임금님이 속이 상하시겠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너무 잘 웃는다고 하는데 평강공주는 너무 잘 우니 저와는 반대예요. 궁 안에 사는 공주가 무슨 울 일이 그렇게도 많을까? 어머니는 머리를 갸우뚱했어요. 그러나 평강공주가 울보라는 소문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임금님과 왕비님은 평강공주를 귀여워했지만 어쩐 일인지 평강공주는 울기를 잘 했어요. 임금님과 왕비님은 공주가 울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쩔쩔맸어요. 허허, 또 울음보를 터뜨리는군. 공주야, 네가 자꾸 울면 호랑이가 나타나 물어갈 거야. 그러나 공주는 이런 말에는 아랑곳 없이 계속 울어댔어요. 어느 날 임금님은 우는 공주를 달래다 못해 바보 온달 이야기를 꺼냈어요. 공주야, 네가 자꾸 울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을 보낼 거야. 그러자 공주는 울음을 뚝 그쳤어요. 왕비, 공주가 울음을 그쳤구려. 네, 호랑이보다 바보 온달이 더 무서운가 봐요. 그때부터 임금님과 왕비님은 평강공주가 울 때면 바보 온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평강공주는 크게 울다가도 울음을 그쳤지요. 거참 신기한 일이군. 바보 온달 이야기만 하면 공주가 울음을 그친단 말이야. 하하하하. 어느덧 세월이 흘러 평강공주는 15살이 되었어요. 왕비, 공주가 벌써 15살이 되었구려. 네, 울보라고 놀림을 받더니 어느덧 어엿한 처녀가 되었네요. 바보 온달이 아니면 공주는 정말 울보가 될 뻔했어. 허허허. 임금님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얼굴과 마음씨가 고와지는 공주가 사랑스러웠어요. 왕비, 이제 우리 공주도 짝을 찾아야 할 나이가 되지 않았어. 네, 상감마마께서 좋은 배필을 골라주시지요. 임금님은 왕비님과 의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은 평강공주를 가까이 불렀어요. 공주야, 이제 너도 시집을 가야 할 나이가 되었구나. 더욱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거라. 아바마마, 제 마음속에는 이미 정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니. 임금님은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공주야,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그래, 그게 누구란 말이냐? 아바마마, 제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온달도령입니다. 뭐? 온달? 바보 온달 말이냐? 임금님은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어요. 한참 뒤에 임금님은 다정한 말로 평강공주를 타일렀지요. 공주야, 그건 안 된다. 아바마마, 제가 어릴 적부터 아바마마는 저를 온달도령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내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그런 거다. 임금님은 평강공주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했어요. 공주야, 바보 온달과는 혼인을 할 수 없다. 아바마마, 보잘것없는 백성들도 말을 꺼내면 그대로 지킵니다. 하물며 아바마마는 이 나라의 임금님이시온데 임금님께서 스스로 한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면 어찌합니까? 평강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아바마마, 저는 아바마마가 온달도령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가슴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임금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말했어요. 듣기 싫다. 나는 바보를 사위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자 공주는 왕비님에게 애원을 했어요. 어마마마, 저를 도와주세요. 온달도령의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왕비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임금님은 더욱더 화가 났어요. 괘씸하다. 평강공주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고 싶으면 궁궐에서 떠나거라. 결국 평강공주는 임금님의 노여움을 사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어마마마, 안녕히 계십시오. 공주야, 부디 온달도령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거라. 왕비님과 공주는 눈물로 작별을 했어요. 평강공주는 성 밖의 온달의 집을 찾아 걸음을 옮겼어요. 성문 근처의 마을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간 평강공주는 온달의 집이 어디인지 물었어요. 얘들아, 온달 도련님의 집이 어디니? 온달 도련님? 온달 도련님이 누구지? 그때 한 아이가 나서며 말했어요. 아, 바보 온달 말이에요? 바보 온달네 집은 저기 성 밖에 산 밑에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어요. 바보 온달을 도련님이라고 하네. 평강공주는 성 밖으로 나가 온달의 집을 찾아갔어요. 온달 도련님 계세요? 평강공주는 조심스럽게 온달을 불렀어요. 누구신가요? 온달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거기에는 웬 아리따운 처녀가 서 있었어요. 저는 온달님의 아내가 되려고 찾아온 평강공주예요.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말했어요. 뭐? 평강공주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온달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처녀가 100년 묵은 여우라고 생각했지요. 이 100년 묵은 여우야, 쏙 없어져라. 그러자 평강공주는 울면서 말했어요. 도련님, 저는 어려서부터 도련님의 아내가 되려고 했던 평강공주예요. 평강공주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하자 온달은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공주가 나의 아내가 되다니. 마침내 평강공주는 온달의 아내가 되었어요. 평강공주가 남편에게 말했지요. 서방님, 이제 글 공부도 하시고
무술도 익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여는 사냥대회에서 그 솜씨를 보이셔야 합니다. 알았소. 온달은 아내의 말대로 글공부를 하고 무술을 익혔어요. 그로부터 몇 년 뒤 임금님과 여러 신하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냥대회가 열렸지요. 온달은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로 번개처럼 말을 달리며 사냥을 했어요. 여봐라, 저 번개 같은 젊은이는 누구냐? 상감마마,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모르옵니다. 그래, 그럼 사냥이 끝나면 내게 데려오너라. 이윽고 사냥이 끝났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사냥을 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온달을 따를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온달은 신하를 따라 임금님 앞으로 나갔어요. 그대는 어디에 사는 누구인고? 임금님이 온달에게 물었어요. 네, 저는 성문 밖에 사는 온달이옵니다. 지금 온달이라고 했느냐? 그대가 정녕 온달이란 말이냐? 네, 제가 평강공주의 남편 온달이옵니다. 온달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며칠 뒤 임금님은 노여움을 풀고 온달과 평강공주를 궁으로 불렀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들이 많았느냐. 이제 너희들은 내 딸이요, 사위다. 그 뒤 온달과 평강공주는 궁궐에서 정식으로 혼례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온달은 당당히 고구려의 장군이 되어 평원왕을 보필하였지요. 세월이 흘러 평원왕은 세상을 떠나고 평강공주의 남동생 영양왕이 왕위를 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 임금님은 온달 장군을 조용히 불렀어요. 온달 장군, 신라에 빼앗긴 옛 영토를 다시 찾아야겠소. 제가 고구려의 옛 영토를 되찾겠습니다. 고맙소. 온달 장군이라면 고구려의 옛 영토를 꼭 되찾을 수 있을 거요. 온달 장군은 마침내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싸움터로 나갔어요. 고구려 병사들이여, 용감히 싸워 우리의 옛 영토를 다시 찾자! 온달 장군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우레와 같은 함성이 병사들 사이에서 터져나왔어요. 온달 장군이 가는 곳마다 신라군들은 힘없이 쓰러졌어요. 싸움은 치열했어요.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며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이때 화살 하나가 날아와 온달 장군의 이마에 꽂혔어요. 온달 장군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런데 병사들이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을 때 웬일인지 시신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평강공주가 싸움터로 달려왔어요. 서방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군요. 이제 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그제야 온달 장군의 시신은 움직여 고향의 양지 바른 곳에 묻혔어요. 오늘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오늘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역사서인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온달이 신라군과 싸우다 화살에 맞아 죽게 된 온달산성이라는 곳이 단양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1996년부터 매년 가을 때쯤이 되면 단양 온달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한번 여행해보면 재미날 것 같죠?
그럼 여우콩은 이만 안녕.